사흘을 내리 떨어지던 시장이 오늘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개인 투자자들은 이 반등 앞에서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 7월 9일 오늘도 주식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시장에 반가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흘 연속 폭락하던 코스피가 드디어 반등에 성공한 것입니다. 오전장에서 코스피는 3% 가까이 오르며 7,450선을 회복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3% 넘게 오르며 지난 사흘의 낙폭을 만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파랗게 물들었던 화면이 오늘은 빨갛게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반등에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합니다. 반등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 사흘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사실 이번 주 초 국내 증시는 사흘 연속으로 크게 무너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냈는데도 주가는 빠졌고 외국인은 대거 팔았습니다. 미국 반도체주 급락과 중동 불안까지 겹치면서 시장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시기를 두고 전쟁이라도 난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요동치는 사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흘의 낙폭을 만회하는 반등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의 반등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지나치게 많이 빠졌다는 인식입니다. 사흘 연속 폭락하면서 이 정도면 너무 싸다는 저가 매수 심리가 생긴 것입니다. 주가가 가치보다 과하게 빠졌다고 판단한 자금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둘째, 미국 반도체주의 반등입니다. 간밤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게 급등했습니다. 브로드컴이 애플과의 대형 반도체 공급 계약 소식에 급등했고 엔비디아도 올랐습니다. 그 훈풍이 오늘 아침 우리 시장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셋째, 중동을 둘러싼 불안이 다소 진정된 것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렇게 안팎의 요인이 함께 작용하며 반등의 불씨가 살아난 것입니다. 방금 나온 저가 매수라는 말을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저가 매수는 말 그대로 주가가 싸졌을 때 사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GEC 기업의 주가가 외부 충격으로 크게 빠지면 그때를 노리는 자금이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가격만 떨어졌다면 그것은 기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4회간의 폭락도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빠져서가 아니었습니다. 바깥에서 넘어온 악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락을 기회로 본 자금이 오늘 반등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반등의 가장 큰 불씨가 된 미국 반도체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특히 브로드컴이 애플과 3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급 계약을 확대했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또한 중국이 자국 인공지능 기업에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 구매를 일부 허용할 것이라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미국 반도체주를 끌어올렸고 그 훈풍이 우리 시장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반도체는 이제 하나의 글로벌 사슬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웃으면 우리 반도체도 함께 웃는 구조입니다. 오늘 반등의 중심에는 역시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3% 넘게 오르며 시장 전체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인 메모리 반도체를 이끄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반도체주가 인공지능 기대감에 오르자 그 흐름에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반응한 것입니다. 지난 4회간 가장 크게 밀렸던 만큼 반등할 때도 그만큼 힘있게 튀어오른 것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주목받는 기업이 곧 시장의 중심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루 만에 시장이 뒤집히는 상황에서 투자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서둘러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급락에 놀라 팔거나 반등에 흥분해 사는 것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은 하락과 반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차분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처럼 원인이 외부에 있다면 기업의 본질은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응하기 전에 먼저 원인을 묻는 것,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반등에서 눈에 띄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움직임입니다. 지난 4흘간 팔기만 하던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은 사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은 약 2,800억 원, 기관은 약 5,8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큰 손들이 다시 시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 공포에 팔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사들이기 시작한 셈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오늘 반등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팔았습니다. 개인은 약 9,10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사는 동안 개인은 판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난 사흘간의 폭락에 지친 개인들이 반등이 나오자 서둘러 팔아버린 것입니다. 조금 오르니 이때라도 팔아서 손실을 줄이자는 심리입니다. 이것을 두고 본전 심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손실을 조금이라도 만회하고 빠져나오려는 아주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반등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들은 또다시 뒤늦게 후회하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같은 시장을 보고도 왜 큰손과 개인은 정반대로 움직였을까요?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보다 반드시 더 똑똑한 것은 아닙니다. 차이는 지능이 아니라 판단의 축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큰손들은 언제 사고 언제 팔지에 대한 자기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공포에 팔 때 오히려 담담하게 사들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축이 없는 개인은 그저 그날의 분위기에 휩쓸린 것입니다. 이제 다시 삼성전자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난 4흘간 삼성전자 주가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삼성전자가 잘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는 역대급 실적을 내며 자기 실력을 증명했습니다. 주가라는 온도계는 내려갔지만 기업이라는 엔진은 뜨겁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개인이 흔들린 것은 주가라는 겉모습만 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적과 주가는 짧게 보면 자주 따로 놉니다. 좋은 실적을 냈는데 주가가 빠지기도 하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사흘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역대급 실적에도 외부 악재 탓에 주가는 빠졌습니다. 주가는 하루하루의 심리와 수급으로 출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길게 보면 주가는 결국 실적이라는 중력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루하루 흔들려도 기업이 꾸준히 돈을 잘 벌면 주가는 결국 그 가치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짧은 출렁임과 긴 흐름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반등했다고 해서 모든 불안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돈줄을 죄는 흐름도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즉, 오늘의 반등이 곧바로 안심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시장은 오르내리기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하락과 반등에는 중동이라는 변수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지난주 중동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와 기업 비용에 부담을 주어 시장이 긴장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긴장이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미국 쪽에서 중동을 향한 발언 수위가 조금 낮아지면서 불안이 진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반도체 같은 산업 요인만이 아니라 지정학적 요인도 시장을 움직입니다. 투자자가 넓은 시야로 세상을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반등장은 폭락장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등장에서는 조급함이라는 감정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오늘 수익을 냈는데 나만 놓쳤다는 조급함이 무리한 판단을 부릅니다. 그 조급함에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다시 하락이 오면 크게 물릴 수 있습니다. 폭락장의 공포만큼이나 반등장의 조급함도 투자자를 흔드는 것입니다. 지난 며칠 걱정스러운 신호도 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규모가 사상 최대로 불어난 것입니다. 싸다고 느껴질 때 사려는 마음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빚까지 내서 뛰어드는 방식입니다. 빚을 내서 사면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크게 위험해집니다. 빌린 돈에는 갚아야 할 기한이 있어 주가가 버텨주기를 기다릴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확신 없이 무리하게 뛰어들면 작은 하락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반등이라는 좋은 소식 앞에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반등했으니 다행이라며 안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르내림 속에서 나는 지금 흔들리고 있는가 아닌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 반등에 마음이 들뜨고 어제 하락에 겁에 질렸다면
그건 아직 나에게 흔들리지 않을 축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큰 손들이 담담할 때 개인이 흔들린 이유도 바로 그 축의 유무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폭락하면 겁에 질려 팔고 반등하면 불안해서 또 팔고 그러다 더 오르면 뒤늦게 다시 사들입니다. 왜 유독 개인만 이렇게 매번 흔들릴까요? 정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개인도 뉴스는 넘치도록 봅니다. 흔들리는 진짜 이유는 그 정보를 판단할 자기만의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다는 것은 나침반 없이 바다에 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파도가 치는 대로 이리저리 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는 매일 바뀝니다. 어제는 폭락 뉴스였고 오늘은 반등 뉴스입니다. 이 바뀌는 뉴스만 쫓아다니면 매일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기준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세워두면 어떤 뉴스가 와도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 될까요? 첫째, 하루의 등락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올랐다고 서둘러 따라 사고 내일 빠졌다고 서둘러 파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 가진 기업의 본질이 그대로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과 경쟁력이 여전하다면 하루의 하락은 소음일 수 있습니다. 셋째,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베팅을 피하는 것입니다. 특히 빚을 내서 뛰어드는 것은 작은 흔들림에도 크게 무너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차분히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큰 하락 뒤에 기회가 찾아온 경우도 많았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팔아버릴 때 시장은 바닥을 다지곤 했습니다. 반대로 모두가 환호할 때 오히려 고점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련한 투자자는 공포와 환호를 거꾸로 읽기도 합니다. 남들이 공포에 팔 때 담담히 살피고 남들이 흥분할 때 냉정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공포와 환호를 거스르려면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축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에서 무엇을 지켜봐야 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는지입니다. 둘째, 미국 반도체주의 반등이 추세로 자리 잡는지입니다. 셋째, 중동을 둘러싼 지정학적 불안이 완전히 진정되는지입니다. 넷째, 연준의 금리 방향과 세계의 유동성 흐름입니다. 다만 이 신호들을 언제, 어떤 기준으로 해석할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반등장에서 개인들은 왜 팔았을까? 지난 사흘의 공포에 지쳐 축 없이 감정으로 대응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자기 원칙대로 담담히 사들일 때 개인은 흔들리며 팔았습니다. 같은 시장을 봤지만 판단의 축이 있느냐 없느냐가 정반대의 행동을 만든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차이도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남겨야 할 것은 지금 사라거나 팔라는 말이 아닙니다. 폭락이든 반등이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나만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소식에 들뜨지도 나쁜 소식에 겁먹지도 않는 것. 그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자기만의 투자 기준입니다. 나만의 투자 기준이 있어야 시장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이런 순간에 위해 존재합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그 기준을 직접 세우는 일입니다. 폭락과 반등의 파도 속에서도 나를 지켜줄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기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그 기준을 세울 준비가 되셨나요? 자, 여기서 투자자분들한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런 속사정, 다음 경기가 뭔지, 거기서 난 어디쯤 서 있는지 이런 걸 큰 손들은 진작에 들여다보고 조용히 자리를 잡아둡니다. 반대로 우리 같은 개인들은 그 다음 패가 뭔지 들여다볼 새도 없이 남들 파니까 덩달아 팔고 나서 늘 한 발 늦게 후회하게 되죠. 왜 이렇게 늦을까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요즘은 정보가 넘쳐나죠. 다만 그 쏟아지는 소식 중에 뭐가 진짜 중요한 신호이고 어떤 게 그냥 소음인지 이걸 가려내 하나로 꿰어볼 기준이 우리한텐 없는 거죠. 큰 손들은 그걸 전담하는 사람을 따로 두고 재산을 불립니다. 결국 이 기준의 차이가 처음부터 판을 가르는 겁니다. 게다가 더 뼈아픈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 한정돼 있다는 점이죠. 큰 손들은 판단이 한 번 늦어도 다른 데서 매우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정된 돈으로 한두 번만 잘못 들어가도
다시 바칠 여윳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챙기는 것보다 그 한정된 돈을 어디에 어떻게 나눌지 그 기준을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결국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건 정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큰맘 먹고 두 가지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전자책입니다. 투자자가 대체 뭘 어떻게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길을 처음부터 끝까지 7개의 기준으로 정리한 책이죠. 또 하나는 AI 주식 기준표입니다. 복잡한 시장을 매일 대신 분석해서 오늘 뭘 지켜봐야 하는지 한눈에 보여주는 도구죠. 기준을 왜 세워야 하는지는 전자책이, 그 기준을 매일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기준표가 채워주는 겁니다. 먼저 전자책부터 말씀드리죠. 제목은 잃지 않는 투자자의 7가지 기준입니다. 감이 아니라 기준으로 수익 내는 법을 담았죠. 개인이 왜 늘 한 발 늦는지, 사기 전에 뭘 점검해야 하는지, 언제 담고 언제 덜어내야 하는지, 그리고 폭락장을 어떻게 기회로 바꾸는지까지, 특히 투자금 규모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걸 300만 원부터 5억 원 이상까지 구간별로 나눠서 정리해뒀습니다. 내 돈이 어느 구간인지 보고 거기에 맞는 스탠스만 지켜도 절반은 성공인 셈이죠. 그 다음은 AI 주식 기준표입니다. 쓰는 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첫째, 아침에 한번 열어보세요. 전날 시장에서 어떤 신호가 나왔는지, 오늘 주목할 자리가 어디인지 AI가 정리해두는 걸 확인만 하면 됩니다. 둘째, 신호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이 담을 자리인지, 지켜볼 자리인지, 비중을 줄일 자리인지 어려운 차트 해석 없이 신호만 보고 판단하실 수 있죠. 셋째, 본인 투자금 단계에 맞춰보세요. 소액이면 소액에 맞는 기준, 큰 돈이면 그에 맞는 기준이 따로 표시되니까요. 하루 딱 5분, 그거면 충분합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는 분일수록 오히려 더 필요한 도구인 셈이죠. 여기서 딱 하나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절대 리딩방 가입이 아닙니다. 유료 결제도 전혀 없습니다. 어느 종목 사라, 팔아라 찍어주는 곳은 더더욱 아니죠. 솔직히 요즘 그런 걸로 피해보신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돈 달라는 얘기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기준을 잡아드리는 자료입니다. 물고기를 던져주고 돈 받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도움이 안 되면 안 쓰시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정말 편하게 받아가세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의심하시죠. 공짜라니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단언컨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 채널을 키우려고 준비한 것들이거든요. 여러분이 받아가시고 도움이 됐다 싶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 그리고 댓글 한 줄 남겨주시는 거, 저는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채널이 커지면 저도 더 좋은 분석으로 보답할 힘이 생기죠. 서로한테 득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의 가장 큰 강점은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 갱신한다는 점이죠.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바뀝니다. 오늘 맞는 얘기가 다음 주엔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제 자료가 아니라 여러분이 받으시는 바로 그날 기준으로 가장 따끈한 상황을 정리해드립니다. 날짜 지난 신문은 소용없으니까요.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짧게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 다음 더보기란과 댓글에 있는 링크에서 간단한 양식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 받으실 곳하고 본인 투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만 표시해 주시면 전자책과 기준표를 한 번에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 부의 이동은 모두가 웃을 때가 아니라 시장이 흔들릴 때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공포에 팔았고 누군가는 묵묵히 자기 기준을 지켰습니다. 그 선택은 몇 년 뒤 분명하게 나뉘었죠. 오늘 그냥 지나치는 분과 오늘부터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분, 1년 뒤 두 분의 자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혼자 그 기준을 세우기 어려우셨다면 이 전자책과 기준표가 곁에서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그 출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